저희가 뭐 직을 바라고 싸운 건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언론 개혁의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담당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오랜 소신이었고, 보도국장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대표인 사장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게 본질에 더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장이 내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내정자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새로운 갈등 유발, 개혁의 어떤 모순이 심화되는 그런 일들이 예상되는 거죠. 가장 큰 고리인 사장의 적폐청산 의지, 언론 개혁의 자격, 이런 것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직을 맡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후배들,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했고, 보도국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언론개혁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국장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은 회사의 인사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회사가, 그러니까 경영지, 최고 경영자가 보도국의 독립운영을 보장하고 인사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또 뭐 보도국만 언론개혁의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그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보도국장 하나 바로 세운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도국장은 정치부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중요한 보직 간부들, 또 앵커의 기용, 그다음 편집, 제작진의 배치, 인력 재배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론개혁, 보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치부장, 저 사람이 더 좋아, 저 사람 시켜줘, 그리고 내게 인사권이 있으니 나는 정치부장을 이 사람을 시킬 거야, 당신은 운영만 하시오 라고 한다면 따르거나 아니면 싸워야겠죠. 그리고 구체제, 최소한 9년 이상 적체되어 온 인사 문제, 조직 문제,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최소한의 조직 개편이 따라야 돼요. 조직 개편 권한이 보도국장한테 없어요. 그럼 조직 개편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죠. 사장이 안 들어주면 역시 싸우거나 수긍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인사의 기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보도국장이 보도국에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중요한 간부로서 회사의 어떤 경영 문제, 인사 문제에서도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누릴 대로 누린 사람을 보도국이든 아니든 중용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시청자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구체제가 노종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적당하게 무마해가면서, 저항을 무마해가면서 간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용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어느 자리에 가든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싸움은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정한 성과로 드러나지 않고 회사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저는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표되어 있는 거고요. 사장은 아니고 사장 내정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기부터 그 박근혜 표 이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식회사의 사장 선임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존중하는 그 입장들이 있고, 또 그 입장들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런 타개책, 타협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부적격자지만 절차의 어떤 합당성을 주장한다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언론 개혁을 할 수 한다는 약속이라도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 구성원들의 뭐라고 할까요? 논의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한 거예요. 노조가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 말고는 다른 게 없다. 만약에 지금 어떤 상황 논리, 그러니까 절차를 거쳤다,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 2008년도에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2009년도에 배석규 사장 체제에도 우리는 순응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9년의 투쟁이 다 부인당합니다. 그러니까 절차 중요하고 주식회사라는 특수성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주식을 누가 갖고 있나? 국가의 공기관들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 성격이 강한 언론사예요. 그리고 9년 동안 공정방송 투쟁, 그다음에 언론을 퇴행시키는 것에 저항해온 싸움의 현장이에요. 여기에 MB를 칭송하는 칼럼을 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한 칼럼을 쓴, 그리고 경제 채널에서 여러 재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도를 이끌어왔던 사람을 YTN의 사장으로 받는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네. 사추위,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가동을 했고, 거기에 어떤 평가 결과가 이제 이사회의 결정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추위는 평가 결과는 10서너 명의 후보자 중에 3명을 추린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사회에 어떠한 평가 자료도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추위를 가동한 것은 박근혜 표 이사회를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회가 오롯이 자기들의 판단으로 사장 내정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상법상의 절차 이전에 시대가 요구하는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남수 내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 것은 YTN이 당면에 있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시기적인 절박함. 언제까지 사장 공백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타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모색해 왔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고, 그동안의 모색 과정조차도 뭐라고 할까요? 좀 후회스러운 거죠. 각각의 다 기준이 있겠죠.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사장을 정하는 일은 개인의 기준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절차라는 걸 중요시하는 건데, 노사가 합의했던 절차에 그 실질적인 그 본질이 알맹이가 빠진 상태로 절차가 진행됐다는 문제점, 그것이 해소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구성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기왕이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최남수 후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갑시다, 우리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누가 아무리 지적해도 그렇게 갈 거예요. 이거는 뭐 주식회사 이전에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지난 9년의 탄압을 견디고 이제 회사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일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는, 절차에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면 그 이사회가 경영 능력도 볼 것이고 도덕성도 볼 것이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질, 그다음에 미디어 시장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식견, 거기에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요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등을 겪어온 회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걸 돌리는 상황이 온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을 또 지금의 이사회에 맡기기 어렵다고 봐요.
싸움은 다 어려워요. 네, 길이 안 보이죠. 근데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협을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 좀 잔인한 선택지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봐요. 어떤 싸움 상황에도 물어보면 다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언론인으로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어떡하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현명한 투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투쟁의 성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안이 없잖아. 대안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안에 가까워진다고 저는 믿어요. 싸움이 분열이 되면 대안 가기도 이전에 뭐 대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전에 그냥 내부 갈등으로 지리멸렬, 자멸할 겁니다. 네, 제가 판단컨대 외부로 우리 싸움이 어려울 거야, 앞으로 길이 안 보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상황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2008년도에도 그랬어요. 2008년도에 노조가 깨지는 상황에서 여론은 5대5였습니다. 명분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더 모였어요. 인사권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명분이 모이는 쪽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동력으로 9년을 버틴 겁니다. 지금 9년의 투쟁의 가치를 제로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있다고 봐요. 걱정하는 사람들 많겠죠. 뭐, 야, 사장 내정 됐는데 어떻게 바꾸냐? 지금은 내정이죠. 구본홍 사장 때는 주총 뭐 용역을 동원해서든 어떻든 주총까지 통과하고도 밀고 들어오려고 했고 우리는 막으려고 했고. 최남수 씨는 아마 못 들어올 겁니다. YTN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건 지금 뭐 기자께서 보신 파악한 주변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안에서 느끼는 어떤 여론의 흐름은 최남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건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복직을 8월에 했는데 아직도 사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보도 정상화로 못 나가는 부분이 정말 너무 죄송스러워요. 최남수 사장 내정자와 일정한 협상을 요청하게 된 것도 그 맥락입니다. 언제까지 사장 핑계대고 있을 거냐. 근데 아닌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최남수 같은 사람이 YTN 사장으로 온다면 YTN 해고자들의 복직은 거의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뉴스 못할 겁니다. 안 시켜줄 거고, 시켜준다 한들 특히 뭐 어떤 그 장식으로, 치장으로 활용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받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본질적인 생각을 합니다.